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남한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내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석양이 강물을 비추고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왔죠?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그 손을 잡는 순간 5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 덕분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보이는 여전히 맑은 눈동자. 그 눈동자는 처음 만났던 23세 그녀와 똑같았습니다. 여보, 후회한 적 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한 거 고생만 시켰잖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텼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저녁이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을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 하지만 사랑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야기. 출세도 포기하고 안정도 포기하고 때로는 존엄성마저 포기해야 했던 이야기.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그것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50년 전 1980년대 초반의 평양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5세 청년과 23세 여인이 처음 만나던 그날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소통 창구이자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놓치지 않고 다음 콘텐츠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합류해주세요. 물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0년대 초반 저는 25이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3학년. 당시 저는 러시아어, 영어, 불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와 일본어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총 6개 국어.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어학 실력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외교관이 될 것이다. 조국을 위해 일할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것이다. 교수님들도 저를 아꼈습니다. 김철민 동무 졸업하면 소련 유학 추천하겠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대학 도서관. 저는 매일 그곳에서 외국 문학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모란봉이 보였고 봄이면 꽃이 피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8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러시아어 원서로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하다. 그 유명한 첫 문장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맑은 눈동자, 수수한 교복 차림, 화장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외국어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불어 원서였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동무, 불어를 공부하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느 학과입니까? 평양의학대학 간호학과입니다. 간호가 학생이 불어 원서를 읽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불어를 왜 배우십니까? 간호학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의학 서적 중에 불어로 된 좋은 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읽고 싶어서요. 그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혼자 하려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불어 전공입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도서관 3층 창가 자리. 그곳이 우리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불어 발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번주, 봉주루, 이렇게 발음합니다. 봉주루? 아니에요. 지읒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지읒 소리예요. 봉주루?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녀는 빨리 배웠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해 왔습니다. 항상 노트에 빼곡히 적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불어 공부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동무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꿈입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민 동무. 그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희 동무.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은희.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동강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평양의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은희 동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철민 동무가 좋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동무가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1984년 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외국어대학 조교로 발령받았습니다.
월급은 90원. 당시로는 괜찮은 급여였습니다. 집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25평 아파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안정적이다. 은희와 결혼할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느 토요일 오후 은희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이 아닌 모란봉 공원에서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은희, 내년에 졸업하면 우리 결혼합시다. 은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나 이미 집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양 시내요.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동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복해요.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해. 은희와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동무,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모란봉에서 만나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모란봉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은희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우셨어요?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동무, 저희 집안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성분. 북에서 그것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세 개의 계층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남겨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적대계층? 그것은 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도 어렵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것조차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양에, 어떻게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혁명 유공자 집안이셔서 겨우 평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공적 덕분에 저도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와 결혼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당신 같은 엘리트와는 절대 결혼이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앞길을 막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대학 당위원회에 호출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당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민 동무 최은희와의 관계를 끊으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겠소? 동무동태는 다 파악하고 있소. 최은희, 그 여자 집안 성분 아시오? 압니다. 알면서도 만났단 말이오? 사랑합니다. 당 비서가 책상을 쳤습니다. 사랑? 사랑이 뭐요? 그게 밥 먹여주오? 당신은 외국어 대학 출신이요. 6개 국어를 한다고 앞으로 외교관이 될 수도 있는 인재란 말이요. 소련 유학도 추천되어 있소. 그걸 다 알면서 그런 당신이 적대계층 여자와 결혼한다? 그건 당신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당신 부모님도 연좌될 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그 여자와 헤어질 거요? 안 헤어질 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의 대가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 조교에서 함경북도 변방 지역 교원으로 좌천. 월급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집 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소련 유학 추천 대상에서도 영구 제외되었습니다. 동기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철민아, 미쳤나?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게? 소련 유학이면 외교관 보장이었잖아. 다시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여자랑 헤어지고 다시 당에 빌어. 지금이라도 당 비서 찾아가. 하지만 저는 은희를 만났습니다. 평양역 앞 광장. 은희, 나 함경북도로 갑니다. 일주일 후에 떠납니다.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쟤 때문에.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교관이 될 수 있었잖아요. 소련도 가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철민 동무. 저는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 나 졸업하면 함경북도로 오십시오. 거기서 결혼합시다. 함께 살아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 인생 더 이상 망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에 가서 빌어요. 저랑 헤어졌다고 하고 다시 시작해요. 제가 은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은희, 들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외교관이 뭐가 중요합니까? 소련 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함경북도든 양강도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은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1988년 봄, 저는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기차로 20시간, 인구 10만 정도의 변방 도시였습니다. 역에 내렸을 때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평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거리는 좁았고 사람들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대학 외국어 교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월급은 평양의 절반, 45원. 집은 20평도 안 되는 낡은 아파트.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수도는 하루에 3시간만 나왔고 전기도 자주 끊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희만 오면 된다. 은희만 있으면 된다. 그럼 여기가 천국이다.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은희에게. 은희, 여기 날씨가 좀 춥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순박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내년 봄 꼭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희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민 동무, 건강하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졸업 논문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봄 꼭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의 여름, 은희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1988년 7월 15일, 역에 은희를 마중 나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은희가 보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철민 동무, 왔습니다.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역 앞에서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은희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양병원 배치를 포기했습니다. 여기 지역 병원으로 왔습니다. 평양의학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평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분 때문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제 선택이에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1988년 9월 10일,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장도 없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동료 몇 명뿐, 은희의 어머니만 평양에서 왔습니다. 이틀간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사위, 우리 은희, 부탁합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 때문에 사위 고생이 많을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해만 아니었어도. 아닙니다, 어머님. 은희는 제 행복입니다. 은희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작은 신혼집에서 은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평양에 있었으면 지금쯤 조교수였을 거예요. 소련도 갔을 거고 외교관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하나도 안 후회해요. 이곳이 비록 작고 가난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1989년, 은희가 임신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아기를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분유도 비쌌고 기저귀도 비쌌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간부 자녀들에게 러시아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시간에 5원, 한 달에 50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집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스웨터를 떠서 팔았습니다. 한 벌에 10원, 밤늦게까지 뜨개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가 뜨개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그냥 실수했어요. 하지만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쟤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과외도 하고 저만 아니었어도 당신은 지금쯤.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희, 우리 아기 낳으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우리 꼭 잘 살 거예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꼭 잘 살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은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3.2kg 조금 작았지만 건강했습니다. 여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민준이. 어때요? 백성민, 준걸준. 좋아요. 김민준. 멋진 이름이에요. 민준이를 안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우리가 만든 작은 기적.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자주 아팠습니다.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희의 모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자신이 영양실조였기 때문입니다. 분유를 사야 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중국산 분유 한 통에 50원.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은희도 출산 후 몸이 약해졌습니다. 빈혈로 자주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의약품도 부족했습니다. 은희가 병원에서 몰래 약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걸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버려질 약이에요. 어차피 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을 적발되면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그리고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세 달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은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3살. 쌀이 필요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쌀이 없었습니다. 배급소에 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배급이 완전히 끊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 교원이었지만 월급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었습니다. 국가상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비어 있고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장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쌀 1kg에 월급의 10배, 옥수수 1kg에 월급의 5배.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병원 월급만으로는 민준이 먹일 수 없어요. 병원도 배급이 끊겼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은희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할게요. 장사요? 네. 빵을 만들어서 팔게요. 어디서 밀가루를 구합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밀가루가 있어요. 조금 비싸지만 빵을 만들어 팔면 남을 거예요. 그날부터 은희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굽고 역전으로 나갔습니다. 빵 사세요. 갓 구운 빵이에요. 간호사였던 아내가 거리에서 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손수레를 끌고 빵을 팔았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자로서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맞나? 하지만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민준이 먹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어때요? 일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이가 또 아팠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여보, 항생제가 필요해요. 중국산 주사약이 필요해요.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500원. 은희가 빵을 한 달 동안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베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아빠가 꼭 살릴게. 통나무를 베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나무를 지고 내려왔습니다. 어깨가 짓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통나무를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 6개 국어를 구사하는 대학교원이 통나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통나무 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2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 선생님, 이게...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통나무 살게요. 아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선생님 받으세요. 제발. 학생이 돈을 제 손에 쥐어주고 통나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에 쥔 돈을 보며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디 다쳤어요? 손에서 피가... 아니, 괜찮아. 거짓말. 울었잖아요. 눈이 붉어졌어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우리 꼭 이겨내요. 꼭. 은희도 저를 안았습니다. 응, 꼭 이겨내요. 민준이가 방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고 민준이에게 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겨우 마셨습니다. 그날 중국산 항생제를 샀습니다. 민준이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사흘 후 민준이가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1995년 대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7살.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였지만 영양실조로 계속 아팠습니다. 또래보다 작았고 말랐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은희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밥 해줄게. 하지만 쌀이 없었습니다. 옥수수도 없었습니다. 은희가 산으로 가서 나무를 캤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왔습니다. 그걸 삶아서 민준이에게 먹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 맛있어. 민준이가 울면서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아파.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은희가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내 아들이 나무 껍질을 먹고 있다. 이게 맞나? 이게... 밤마다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베고 또 베었습니다. 팔고 또 팔았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간부집 자제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그 집 어머니가 제게 쌀 한 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요즘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쌀 한 대. 한 달 만에 보는 쌀이었습니다. 저는 그 쌀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왔습니다. 뛰어서 왔습니다. 은희가 쌀밥을 지었습니다. 하얀 쌀밥. 1년 만에 보는 쌀밥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쌀밥이에요. 그래, 민준아. 많이 먹어.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제게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빠 먹어요. 민준아, 아빠가 먹어요. 아빠가 힘들잖아요. 아빠가 일 많이 하잖아요. 아빠가 먹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살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도 울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울면서 쌀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쌀밥 한 그릇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는 50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20살. 하지만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은희의 적대계층 신분이 민준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민준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이등병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만 가는 최전방 부대로. 민준이를 보내는 날, 기차역에서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은희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프지 말고.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가 제게도 인사했습니다. 아빠, 제가 없어도 엄마 잘 챙겨주세요. 그래, 아빠가 잘 모실게. 민준이가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은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무사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은희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은희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저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희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은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웠어.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 때문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여보, 이제 쉬어요. 하지만 돈이. 내가 벌게요. 당신은 쉬어요. 하지만 저도 몸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 허리는 망가졌고 관절은 아팠습니다. 통나무를 지고 다니던 20년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허리가 안 움직여. 내가 병원 부를게요. 안 돼. 돈이. 여보. 은희가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병원 가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국에서 약을 구해야 합니다. 1000위안 정도. 1000위안. 우리에게는 1000만 원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내가 뭐라도 할게요. 당신도 아픈데.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은희는 마지막 남은 것마저 팔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물건들을 들고 결혼할 때 받은 이불, 제가 은희에게 선물한 시계, 민준이 어렸을 때 입던 옷, 하나하나 팔았습니다. 이불 사세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 40원에 드릴게요. 30원. 알겠습니다. 은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돈을 쥐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것밖에.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희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05년 민준이가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변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니? 아무것도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악몽을 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희와 제가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군대에서 친구가 굶어 죽었어요. 함께 입대한 친구였어요.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친구가 침대에 누운 채로 죽어 있었어요. 19살이었어요. 19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25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민준이는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성분이 나빠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도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25 청년이 자비를 하며 연명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제가 벌어야죠.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2008년 은희의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희, 병원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쉬면 나아요. 하지만 은희는 자꾸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피를 토했습니다. 여보,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은희, 정신 차려. 여보, 미안해요. 무슨 말이에요? 병원 가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간 이식은 특권층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평생 믿지 않던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은희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은희만은.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든 살려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희를 간호했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나 알아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은희,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은희, 포기하지 마요. 우리 함께 살아야 해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응, 함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 아빠. 우리 북을 떠나자. 민준이가 놀랐습니다. 네, 탈북이요? 그래.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 엄마를 치료하자. 여기서는 엄마를 살릴 수 없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 국경을 넘을 때 쓸 돈. 저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살았던 집,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09년 봄 우리는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탈북 전날 밤, 은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갈 거예요? 그래요. 가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잡히면, 은희 여기 있으면 당신이 죽어요.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살리겠어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쟤 때문에. 은희,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벽 3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20년의 추억이 담긴 곳, 민준이가 자란 곳. 여보, 가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은희는 몸이 약해 자주 쓰러졌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제가 자꾸.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저는 은희를 업었습니다. 민준이도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은희를 살려야 해.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국경 수비대다. 숨어. 우리는 풀숲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비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손전등 빛이 우리 위를 스쳤습니다. 은희가 기침을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모두 죽는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비대가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세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국경의 강, 건너면 중국. 여보, 저 강만 건너면 돼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뛰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은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저는 은희를 꽉 잡았습니다. 놓치지 마요. 절대.
민준이도 옆에서 은희를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요.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강둑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 처음으로 북을 벗어났습니다. 은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요. 해냈어요. 민준이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언제 잡혀 북으로 송환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은희는 쉬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은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중국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10만 위안 정도. 10만 위안. 우리가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료해 주십시오.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저는 낮에는 식당,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민준이도 2곳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희,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살릴게.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은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치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은희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간, 가장 긴 5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살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2013년 우리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브로커를 통해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탈북민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자유예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인천공항.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의 땅.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정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언어는 통했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60이었습니다. 북에서 대학 교수였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학력 인정도 안 되고 경력 인정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탈북자래. 진짜? 어떻게 알아? 말투 들어봐. 완전 북한말이잖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북에서 겪은 것에 비하면 은희는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전에 살았던 북한의 허름한 집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였습니다. 여보, 힘들죠? 아니요. 여기는 자유잖아요.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저는 67, 은희는 65. 우리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결혼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아가씨와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은희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민이, 강할강, 백성민, 민준이가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강민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 속에서 자라겠구나. 성분도 없고 배급도 없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투룸이었지만 5 식구가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강민아. 할아버지가 러시아어 가르쳐 줄까? 러시아어요? 와. 강민이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불어도 가르쳤습니다. 6개 국어. 평생 쌓아온 지식을 손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평양에서 공부했단다. 평양이요? 북한이요? 그래. 할아버지 고향이야. 강민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평양 이야기 해주세요. 평양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도서관, 할머니를 처음 만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이야기네요. 그래, 사랑 이야기지. 은희가 웃었습니다. 강민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단다. 지금도요? 응, 지금도. 강민이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코로나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아빠도 함께 하실래요? 그럼 아빠가 언어 교육 맡을게. 그렇게 우리는 작은 교육센터를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의 탈북민이 왔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함경북도에서 20년간 교원으로 일했습니다. 2009년에 탈북해서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북에서 간호사였는데요. 여기서도 간호사 할 수 있을까요? 은희가 나섰습니다. 저도 북에서 간호사였어요. 자격증 시험을 다시 봐야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탈북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커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영어 가르쳐 주셔서 그 청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갈 수 없었던 대학. 이 청년은 가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은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의미 있는 일 하고 있죠? 그럼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뿌듯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였잖아요. 2023년. 저는 70, 은희는 68, 민준이는 39, 강민이는 10살. 우리 센터는 이제 정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탈북민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사랑과 희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탈북민들,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 여러분, 저는 50년 전 평양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출세도, 안정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은희가 객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편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북에서 온 지 1년 됐어요. 여기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그녀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실이었잖아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를 걸으며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대동강변.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그때 당신이 제게 고백했죠. 부끄럽네요. 저도 그때 정말 떨렸어요.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니. 우리는 다리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은희, 네, 사랑해요. 50년 전처럼 은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느리지만 행복하게. 2025년. 저는 72, 은희는 70.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강. 토요일 저녁, 은희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50년 전 읽던 그 책. 여보, 밥 먹어요. 알았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저녁상, 김치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은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민준이네 온대요. 강민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요? 좋네요. 강민이가 러시아어 시험 100점 맞았대요. 정말? 우리 손자 똑똑하네. 은희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할머니 닮아서 착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은희가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 그 무엇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여보, 거기 사람들은. 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온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죠. 은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피곤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서요.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나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 여보, 네. 후회해요? 나랑 결혼한 거. 같은 질문. 5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질문.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도요. 당신이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 여보, 별 보여요. 정말요? 어디? 창가로 갔습니다. 함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저 별 보여요? 어디? 저기, 저 밝은 거. 아, 보여요. 저 별처럼. 우리도 빛나고 있을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빛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민준이에게, 강민이에게, 그리고 우리가 도운 모든 사람들에게. 은희가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잘 살았어요. 네. 정말 잘 살았어요. 우리는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산책할까요? 한강변. 좋아요. 날씨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잡고 천천히 걸어요. 그래요. 천천히.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자러 갈까요? 그래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숨소리.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출세도 명예도 돈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은희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함께 산책을 할 것입니다.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드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고맙습니다.